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에너지 자원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들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뭐가 있을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이후에 단독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화석연료의 폐해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신재생에너지에 뭐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태양광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 밖에도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폐기물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예요. 또한 신에너지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신에너지라고 하면 수소 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 또는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좀 사용하기 불편했던 아이가 있죠. 누구죠? 석탄. 그쵸? 석탄이 있습니다. 이 석탄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가스화 또는 액화시켜 사용한다고 했죠. 이런 신에너지들과 앞서 말했던 재생에너지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2시간 동안 해야 될 것들은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리고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특히 해양 에너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바다 안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거듭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 에너지는 종류가 많습니다. 조력 에너지라든지 조류 에너지 또는 바다 위에서도 풍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해양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파력 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력 에너지가 있고 또는 염분 있죠. 바닷물은 어때요? 짜죠. 이 염분의 농도 차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해양 온도 차를 가지고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이 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쪽 보세요. 태양광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고 솔라 패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설치가 한정적이에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겠죠.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이 솔라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세종시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에서 나오죠. 세종시에 가면 그 터널 상층부를 지붕을 전체를 솔라 패널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주변에도 관공서 또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에서도 솔라 패널을 사용하고요. 주택의 지붕에도 솔라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솔라 패널로 대신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설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설치 투자 이후에는 전기를 집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산에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 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태양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을 팔아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연 그대로의 살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 수명이 다했을 때 이 솔라 패널은 역시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환경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태양 전지가 있는데요. 태양 전지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그리고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이 태양 전지 아까 다르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솔라 패널. 이 솔라 패널에 햇빛이 쪼여졌을 때 이 패널 자체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를 이 아래에 있는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장점이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쉽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것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돈이 들지 않고 전기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태양 열 에너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뜨거! 뜨거! 자, 여러분 이렇게 태양은 강력한 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태양 열 에너지라는 것은 방금 그 굉장히 뜨거워서 탈 뻔한 그 사람 있죠? 그 탈 뻔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야. 어떤 형태의 에너지?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였고 태양 열, 이것은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 열 합니다. 사실은 태양 열과 태양 광 에너지는 엄격히 다른 에너지인데 흔히 쉽게들 얘기할 때는 태양 열 에너지, 태양 열이요, 태양 열 이렇게 줄여서 아니 그냥 하나로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둘은 다른 겁니다. 태양 열 에너지는 우리가 이 태양 열 에너지를 모아서 그 전에 뭐 있었죠? 김건모가 했던 그 미우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 태양 열 에너지를 모아서 라면을 끓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선생님 전에 태양 열 에너지로 라면을 끓여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을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돋보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될 테고 열전도가 잘 이루어지는 냄비를 잘 만들어야 될 테고 당시에 기후 조건이 좋았어야 되겠죠. 한여름에 옥상에서 한다면 꽤 괜찮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 태양 열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해볼 겁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면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집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집열 장치 말 그대로 열을 집 모이는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 선생님이 앉아있는 여기가 집열 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저 밑에 있는 빨갛게 달아오른 부분 저기 축열부라고 써있죠? 여기는 축열 장치라고 합니다. 축열 장치는 뭐예요? 열을 저장하는 장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열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난방 또는 온수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보조장치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난방도 하고 온수로도 쓰는 게 보이죠? 자, 저렇게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 등으로 난방을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도 절약이 되겠죠. 자, 여기는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에는 바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불죠. 또는 동해안 안쪽에 산간 지역을 보면 끊임없이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의 산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제주도의 해안 지역, 이런 곳에서는 아주 많은 바람이,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 풍력 발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날아갔다 왔어요. 자, 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풍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랑 똑같아요. 태양열 어떻게 했죠? 태양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렸습니다. 자, 풍력 에너지는 그 앞부분만 생략이 되는 거야. 물을 끓이는 부분만 생략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바람을 가지고 직접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바람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이용했던 거는 우리 풍차, 네덜란드의 풍차,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했던 게 가장 처음에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풍력발전소는 아무데나 설치하면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3에서 4m/s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해가 없고 무한정으로 바람이 분다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지구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은 바람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바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지구에 보면 뜨거운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죠. 열을 많이 받는 곳이 있고 열을 적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열을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기온이 높을 테고요. 기온이 높으면 그만큼 그 주변의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공기의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만큼 공기는 가벼워지니까 위쪽으로 상승을 하고, 반대로 열수량이 낮은 곳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한 공기와 하강한 공기가 서로 대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죠. 자, 이쪽에 보시면 풍력 발전기의 바디, 몸체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날개가 보이죠? 먼저 바람이 이 풍력 발전기를 치면 먼저 날개가 이 바람을 받아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날개에 연결된 동력 전달 장치, 이 기어박스라고 써져 있죠? 이 기어박스가 돌아갑니다. 아까 그 터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여기에 연결된 발전기가 전기를 생성을 하죠. 이것이 풍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간단합니다. 풍력 발전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수평축 발전기라는 것도 있고, 요거랑 조금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수평축 발전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아왔던, 알고 있는 그 발전기가 바로 수평축 발전기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수평이죠. 자, 이런 수평축 풍력 발전기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도 편리해요. 그러나 이 수평축 발전기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에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원, 평야지대, 이런데, 사막, 이런 데에서는 이런 바람 말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데에 적합한 것은 이 수평축 발전기가 아니고
수직축 발전기입니다. 수직축 발전기는 좀 모양이 다르죠. 자, 이쪽에 있는 수직축 발전기는 우리가 다리우스 또는 사보니우스 발전기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보았던 그 수평축과는 모양이 좀 다르죠. 이 발전기는 소재라든지 이런 설치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대신 우리가 평야나 초원처럼 이 옆에서 이렇게 오는 이 바람이 아닌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널리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발전기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쌉니다. 비싸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수직축, 수평축 이런 발전기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발전기 외에도 이런 발전기들이 더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수평축 발전기, 수직축 발전기 이렇게 발전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지금 두 개를 소개해 줬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바람을 이용해서 돌릴 것인가 이것만 잘 연구해내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또 다른 형태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풍력 발전기는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공해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단점이 없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풍력 발전기의 단점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한쪽의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고 반대 절반의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이 아니고 둘 다 사실이라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그런 마을들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는 뭐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새떼들이 풍력발전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그 날개에 부딪혀서 많은 수의 새들이 죽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 주변에서 바람이 얼마나 부니까 엄청난 양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벌레들, 동물들이야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살면 되죠. 물론 그들의 삶을 터전을 잃은 거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곤충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바람에서 날아가서 죽고 이 아래의 생태계는 거의 파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림 파괴, 소음, 자연계 파괴, 새들의 죽음. 어떤 양봉업자는 벌들이 제대로 꿀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호소를 하는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바닷가에 많이 설치해야 되는, 바다 안에 가까운 바다에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